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발효가 됐잖아요. 정말 얍삽한 게 국민의힘의 선대본부는 오직 언론이 그런 헤드라인을 쓰려고 다른 당인 줄.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벌써 산재 감소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까지는 윤석열과 결이 같아요. 산업 현장에서는 1호 처벌 기업만은 되지 말자는 위기감이 커져 작업과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뭐 지금 현대 아이파크 그 사건도 그거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죠. 근데 기업이 법적 대응과 책임 회피에 힘을 쏟기보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이행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니까 노동계 목표로 섞기는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창원 가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내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이거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만능의 법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서 죽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게끔 만드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기업들만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노동 현장에 사람이 죽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기득권이라는 거죠. 윤석열 자체는. 근데 이 법이 시행되니까 그나마 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는 노동자 목소리도 반영을 해준 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박정희 때로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박정희 때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들 참아. 지금 우리가 노조를 뭐랄까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나쁘게 생각합니까? 기득권이 노조를 악마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훨씬 더 크거든요. 물론 노조의 잘못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잘못은 기업이 지금까지 우리 노동자들한테 했던 잘못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노조는 다 나빠 이런 감정으로 갖고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기업이 망한다는 논리를 만들면 계속 죽어나가자는 소리예요. 가장 악독한 프레임 중에 하나가 저는 황제노조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 많이 받는다 칩시다.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다 칩시다. 월급 1000만 원 받은 사람은 노동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까?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아침 6시에 출근했다 밤 12시까지 일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상사한테 인간적 무시를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정말 황제노조란 말은 정말 비겁한 언론들의 장명 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황제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값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사람 한 명 죽었을 때 2, 3억 배상해주면 되니까 공장 전체의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느라고 2, 300억 드는 것보다 한 명 죽었을 때 2, 3억 주고 치워버려. 이게 낫다라는 정말 지극히 자본주의적 계산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 안전시설은 기업에서 안 만듭니까? 안전시설과 토대. 그 안전시설 토대 만들려면 교육시켜야 돼요. 그럼 경제 창출이에요. 노동자들이 사용하면서 안전시설에 사용하는 헬멧, 안전장치, 센서 하나하나 다 경제적 효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안 보죠. 왜? 오로지 대기업 위주의 생각이에요. 중소기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인 미만, 5인 미만도 당연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이게 안 들어가는 거는 대기업은 시스템이 내부를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반면에 아직까지 50인 미만이나 5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시스템에 의한 통제보다 개인에 의한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노동자 출신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그래서 산재까지 입은 거잖아요. 장애까지 얻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빠를 것 같고요. 대통령 그렇다고 그래서 노동자 편만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기업 편도 들어야지. 그 가운데에 있는 지금 윤석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워낙 반노동 이야기를 많이 해놔가지고 토론하면 또 이 이야기도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냥 기득권이라는 게 아무리 선거철에서 쇼를 한다지만 기득권 냄새를 그냥 펄펄 말로 풍기잖아요. 아, 뭐 니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야. 뭐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뭔가를 사회를 변화시킨다가 아니라 현상에 있어서 그 가진 자와 기득권에 대한 대변자의 느낌이 너무 나기 때문에 좋은 세상 만들기 힘들고요. 그 사건이 하나 떠벌어졌죠. 윤석열
조성은 씨가 한 말 상등신. 상등신 그거 보고 했던 붙어있는 얘기거든요. 귀신 중에 한 마리예요. 주식 양도세 폐지 또 요것도 이게 지금 6글자 다 7글자로 공약을 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벼락맞을 이것도 논란이 되자면 만약에 이게 이재명이었다면요 한 3일 논란거리 아닐까요? 아니 근데 윤석열은 그럴 수 있죠. 이거 김건희가 세금을 8천만 원이나 냈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의혹이 있는 후보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앞서 한동훈의 인터뷰도 그렇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언론도 내가 이렇게 쓰면 받아주겠지. 이게 지금 비판이 주가 조작과 연결해가지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거래를 할 때 이익을 보면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게 돼 있어. 근데 얘 말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지 말아야 하잖아요. 네. 대체 이게 공약으로서 가능한 공약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개미들 편들어주겠다고 이 공약을 걸었지만 실제로 수혜자들은요 개미가 아니라 그쵸. 어마어마한 네. 차익을 보는 진짜 부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저 일곱 글자로 공약을 걸어? 주식 양도세 폐지라고? 주식 양도세 이거는 직접세기 때문에 없애면 없앨수록 부자들만 혜택 받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돌대가리라고 하는 거야. 대통령 되면 안 돼. 일베가 할 수 있는 말을 대통령 후보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식 양도세 폐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과세 있다. 그렇게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건데 얘는 빨갱이도 아니야 이 새끼는. 아니 얻은 이익이 수억인데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면 안 걷겠다고 하면 나라 망하겠다는 거지. 이거 비판을 왜 안 합니까? 사실 이게 빨갱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공약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구체적인 내용 하나 없이 이렇게 7자로만 쓰고 이거 자체가 지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7이랑 뭐 있습니다. 계속 7글자로 쓰고 럭키 세븐. 1월 31일도 7시에 토론해야 된다고. 술취. 네. 이 시간을 엄청 강조했어요. 얘 7일이랑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속에 폐해가 생기는 거야. 아 잠깐만 있어. 5라운드 뭐 있고 7이랑도 뭐 있고 이러면 나가린데. 근데 그래요. 이게 근본적으로 깊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한 줄 메시지 진짜 위험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에서의 언론이 워낙 마사지를 잘해주고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오염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는 오염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정말로.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야 여수에서는 지원금이 나왔었나 봐요. 갑자기 세상에. 확진해. 여수 일상회복 지원금 나눔. 그걸 또 기다려 나눠주시다니. 봅니. 어? 그걸 또 아니 그게 나눠주시다니. 아니라 이게 본인이 받은 지원금으로 그러니까요. 슈퍼챗 쏘시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오늘도 슈퍼챗 쏘신 분들 제가 다 봤어요. 중간중간 다 언급 못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지만 주식으로 한번 돈 한번 벌어봤으면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내가 그만큼 좀 벌어서 세금을 낼 만한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하고 결국에는 부자만 좋은 사실은 개미들이 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일반 개미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이상 벌는 경우는 드물죠 요즘에는. 1억을 잃으면 5천 벌 수 있습니다. 네. 2억에서 시작하면 1억을 벌 수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돌대가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자가 사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대통령이 돼도 이거 못한다고. 이걸 어떻게 폐지를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을 서스럼없이 해. 난 두 가지라고 봐. 말도 안 되는 거 알면서 선동하는 건지 진짜로 모르는 건지. 누가 쓰라 그러니까 썼겠죠. 둘 다 할 수도 있죠. 저는 둘 다. 주식 양도세 폐지가 가능한 정책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벼락 맞습니다, 이거.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거 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 주식 양도세 폐지가 가능해? 만약에 주식 양도세 폐지 논리가 관철이 되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부가가치세도 없앨 수 있어요. 예. 주택 양도세도 폐지해 주세요. 자, 공약들 한번 이렇게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재밌는 논란 하나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심상정 후보가 비판을 했는데,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골 때리는 게 심상정 후보 법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4세
이상부터 19세까지 미성년자는 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죄일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는 나이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소년원이라고 하는 걸 보내서 전과를 안 만듭니다. 근데 10세부터 14세까지는 형사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도 형사적인 처벌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상정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처벌 만능주의를 우려한다. 그러니까 촉법소년 나이를 14세에서 13세나 12세로 낮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처벌 만능주의로 간다?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 게 그 아이들이 신체적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야, 저 정도 나이 되면 얘를 처벌하는 게 맞는 건 아니겠지. 지금은 애들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이미 벌써 14세 정도 되면은 중학생 돼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 그러면 그건 당연히 심각한 범죄인 경우는 처벌을 해야죠.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지. 뭐를 저질러도 얘들은 형사처벌을 시키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더 웃긴 거야. 최근에 그 촉법 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게 점점 이게 그래프가 정말 상향식 45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범죄가 잔인하기도 하지만 그 범죄에 대한 피해자 역시 이 아이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에서는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는 하향 공약을 철회하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피해자 중심주의 맞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이야기가 길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촉법소년 하향을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교육 정상화를 해야 돼요. 교육 정상화. 이렇게 결국은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14살 정도 됐으면 법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해하면 법적 가치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법에 잣대를 대는 게 옳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 역사적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긴데 아무튼 그러면 촉법소년이라는 이 숫자 연령 자체를 12세, 10세까지도 저는 낮추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10세. 낮췄다면 10세? 낮췄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는 우리 애들에 대해서 입시 위주 교육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 검찰총장 만들고 대법관 만들고 이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최소한 초등 중학생까지는 사회적 가치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4살짜리가 그 나이 때까지 애들 배우는 게 영어밖에 없어요. 수학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가치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 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고 왜 우리가 자본주의를 수정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데에 대한 교육 자체가 없기 때문에 14세가 돼도 아직 그냥 영어 머신, 수학 머신인 거야.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 공약까지 좀 같이 따라오주면 정말 완벽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김상정 후보가 그냥 막 던진 말처럼 느껴지는 게 막 던진 말이죠 뭐. 이게 중요한 게요. 법이 하나 있어. 근데 법에 허점을 파고들어서 범죄를 저질러. 그럼 사회가 그걸 법을 빨리 따라가야 되거든요. 문제는 법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예방 기능이에요. 촉법소년 이제 나이가 낮춰졌대. 이제는 14살 밑으로 떨어진대.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왜 그런 기사들 엄청 많이 보셨죠? 우리 촉법소년이에요. 신고할 때면 신고해보든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방 기능이란 게 뭐냐면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이제 하면 걸린대. 최소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년원 간대. 죄를 지으면.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애들이 겁을 먹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방 기능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버리는 맞아, 그리고 거예요. 또 반대를 실무상 이렇게 촉법소년들 그러니까 소년범에 대한 처벌 자체가 그렇게 엄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심상정 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처벌 만능주의 정말로 촉법소년 이렇게 가보면 처벌은 처벌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소위 말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소년원은 전과가 아니에요. 전과가 안 나. 학교라고 학교. 그걸 이용해서 또 그 가짜 뉴스를 퍼부는 새끼들이 있었지 또. 뭔데요? 기억 안 나요? 이재명 뭐 소년원 출신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소년원은 형무소나 그러니까 교도소가 아니고 그냥 학교를 보내는 건데 얘네들이 오히려 사회를 덜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교육이에요. 취지는 그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야, 우리는 14살 이상은 처벌 안 받는 데 같은 걸 악용하면서 계속 저러고 다니는데 거기다 보면 그 내용도 있었잖아. 적법소년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나이 속이고 담배 사고 술 사고 하는 거 걸리면 주인이 처벌받는 거 그렇죠. 안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소확행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그 현실을 반영한 법이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정치권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회를? 법이 못 따라가니까. 현실을 모르니까.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욕먹을 게 민주당이에요. 180석 갖고 뭐 있냐는 소리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소? 라고 말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욕먹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런 정당들의 특성 같아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면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끝나버려요. 아, 그거 바꿔. 근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서로 대안을 내놓고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또 재밌는 공약 하나만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재밌어. 이것도 알려지지가 않았어. 보겠습니다. 섬 주민 월 5회. 여객선 1,000원. 그 1,000원 택시랑 100원 택시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 자, 다음에 귀향객들도 명절 땐 1,000원. 이 공약도 나왔어. 소확행 55번째. 진짜 꼼꼼하네요. 이게 일종의 이제 이동권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배가 비싸거든요. 100원 택시 같은 거죠. 그러면 저거는 정부가 보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 바닷가에서 공보일을 3년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의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짚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들어오면요 여객선 운송업자도 살아요. 사실 1,000원만 내게 되고 그게 보통 요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 완도에서 소환도까지 가는데 그때 18,000원, 17,000원이 됐었거든요. 비싸구나.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그때도 완도에서 보조금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큰 배가 움직이잖아요. 정말 자동차랑 비교도 안 되게 큰 배가 움직이는데 평상시에 한두 명 싣고 움직이면 이 배는 완전 이거는 뭐 수익이 안 나는 그렇죠.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여객 운송을 확보를 해줘 버리거든요. 이게 돈이 줄어들면.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알기로는 파격적으로 낮게 해주는 거거든요. 2,000원짜리 1,000원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여객 운송, 이용객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운송업자도 살아요, 진짜. 이게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뭐 다 공짜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타는 지하철 버스가 정부가 하지 않은 거면요. 여러분들 버스 타는 못하죠. 비용 네. 몇천 원씩 내고 타야 돼요. 그 적자를 다 보존해 주면서 공공 이동권의 개념으로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 섬에는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이거 공약이 어마어마한 디테일인 거지. 아니 왜냐하면 여기 한 번 탈 때마다 1,000원만 주고 타시라는 거잖아. 섬 주민들은 항상 육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거를 정부가 마음껏 이동하게 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공약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공약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선 주민은 월 5번은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 같은 한 번만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5번 왔다 갔다 한 거 진짜로 그래요. 이거 섬 주민들한테 네. 좀 홍보 좀 많이 네. 해주세요. 네. 이거 이재명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냥 알려주세요. 그냥 많은 분들한테. 섬이 고향이신 분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섬들 큰 데는 다 다리 나버렸거든요. 어디 가나 다 다리야. 막 그렇죠. 친안 쪽에 가면 네. 천사대교도 있어. 섬 천사 다 옮기지는 않지만 다리 어마어마하게 길게 막 나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섬들이 있잖아. 하루에 배 한 번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한 번 나오는 게 일인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